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지, 아직 안 돼봤는데 뭔가 하겠지? 형은 졸업 우리가 서로 각자 진짜 그거 원해? 얼마 전 끝난 WBC에서 가장 큰 화제성을 가진 스타는 단연 오타니 쇼헤이였습니다. 일본 팀이 승승장구를 하던 어느 날 TV를 보던 중 낯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타니가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야구 스타가 쓰레기를 왜 주워? 궁금증은 꼭 풀렸습니다. 오타니는 청소년 시절에 만다라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9개의 칸을 만들고 중심에 핵심 목표를 적습니다. 나머지 8칸에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적고 실천합니다. 오타니는 운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책 읽기, 물건을 소중히 쓰자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행운이라 여기고 하나씩 모았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의 저자 이동신은 만다라 차트로 자신의 핵심적인 역량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퇴직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턱대고 결정하지 말고 내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컨텐츠나 상품이 있는지, 나의 행동과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를 브랜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퇴직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예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퇴직을 인생의 마침표로 만들지 새로운 도약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곧 다가올 퇴직의 순간, 당신은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동신 대표는 퇴직자들의 생애 설계를 위한 영역 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과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퇴직을 50세 하면은 72세까지 뭐예요? 직장을 50세 은퇴한다며, 평균적으로. 근데 실질 은퇴는 72세라며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도 모르지, 아직 안 돼봤는데 뭔가 하겠지? 그쵸, 뭔가를 할 텐데 뭘 하냐?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가 37%,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19%, 농림업이 13%. 한마디로 사업, 개인, 도소매, 음식, 농림업이 합쳐서 70%.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50세에서 72세. 얼마 안 남았어요. 70%가 그거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가 이럴 것이다 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무 부분 설명 중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창업가 1인 기업을 경험해 보라고 충고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온라인 모객 기술의 강규호 작가나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의 앤디 작가의 사례가 딱 들어맞습니다. 두 작가는 모두 퇴직 전에 사업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재무 분야는 저자가 20년 정도 대기업의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연금, 보험, 상속, 투자, 부동산에 관한 팁을 전해줍니다. 이 분야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또는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본가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닌 제게는 꿈같은 일입니다. 꿈같은 일이라고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회적 관계 부분에서 세계들을 말하는 로버트 윌딩그 박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 건강, 장수를 누린다는 것. 많은 관계보다 질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또한 좋은 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두뇌, 기억력 강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틈틈이 제가 가진 사회적 관계를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논의입니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헛일이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독일의 JF 리비가 주장하는 채소량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식물의 생육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 채소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생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건강관리의 실천적인 방법은 인터넷에 차고 넘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위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60대가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황혼이혼, 창업 실패, 성인 자녀 부양, 중대질병, 금융사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혼할 일이 있으면 조론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황혼에 왜 우리 선배들이 그 약간 형은 졸업 우리가 서로 각자 뭐 하고 싶은 걸 하게 뭐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를 좀 주자 뭐 이래서들 많이들 요즘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진짜 그거 원해? 건강하게 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거죠. 창업보다는 일을 찾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지원하면서 나 자신의 재무적 체력을 기르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부모 세대에도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벌이를 좀 해도 부모와 함께 사는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자립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 캥거루족. 중대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만드라 차트를 만들어 실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사기는 언제 훅 들어올지 모르니 최신 금융사기 기법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책에서 퇴직과 관련된 통계정보와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잡코리아 리서치, 연금공단의 리포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통계 등은 상시로 들락날락할 만합니다. 제가 읽고 정리할 만한 책도 한 권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퇴직 천일을 남겨두고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 스토리에 퇴직 일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책과 정보들을 챙겨보며 나의 퇴직 일지가 해방으로 향하는 행복 일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